세라멜 개수는 사실 세라멜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 삭제를 해서 모양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아 뭐 한두 개만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한두 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색감이라든가 그럴 때는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최소한 요즘에는 8개를 제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웃을 때 자기 치아가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왼쪽 5개, 오른쪽 5개 해서 10개까지도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아래를 다 하게 되면 16개 아니면 20개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라멜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환자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라멜은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심미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치과계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나 셀럽들, 연예인분들이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심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치아 삭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가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라멜이 기능 회복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가 많이 패이고 깨지고 손상되고 파이게 되면 그 면이 거칠어져서 플라그나 입안에 낄 수 있는 세균막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세라멜을 하게 되면은 면이 맨질맨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세균막이 달라붙는 확률도 줄어들고 치주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7초 만에 들어온다 그래요. 그 7초 만에 들어온 생각이 바뀌려면 몇 시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첫인상에 7초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외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성형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지만 외모 중에서도 치아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신감 이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란 단어는 웬만한 환자분들이 다 알 텐데요. 그러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뭐가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예전 라미네이트는 삭제량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라미네이트 삭제량을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라미네이트는 0.3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예전 라미네이트에 비해서는 적게 가는 라미네이트, 그래서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인데 이름도 너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에서 다른 이름으로 브랜딩하자 그래서 저희는 세라밀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라미네이트들은 대부분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치과에서 핫한 키워드가 아마 무삭제 라미네이트일 거예요. 저도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키워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앓고 있는데 사실 보철을 전공한 저로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케이스는 10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삭제를 안 하고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왜 하는 거죠? 이뻐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갈고 붙이면 치아가 다 뚱뚱하게 나와서 이뻐지지 않아요. 환자분들은 오해하는 게 하얗기만 하면 이뻐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치아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고 치아에 갖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하나도 안 갈고 붙이기만 하면 무삭제를 했지만 안 이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최소 삭제를 하긴 하되 필요한 곳은 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도자기를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0.1mm 정도 두께는 돼야 될 것 같고 어떤 병원은 0.01mm를 만들 수 있다고 또 광고하는데도 제가 봤어요. 0.01mm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두께거든요. 그 정도로 얇게 만들면 아무리 밝은 도자기를 치아에 갖다 대도 본치아 색이 그냥 다 비쳐 보이게 돼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0.1mm도 너무 얇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0.2mm 정도는 돼야 색 개선이 되거든요. 0.2mm짜리를 붙이는데 하나도 안 갈고 붙인다? 그러면 이가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튀어나와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모양도 이쁘면서 무삭제로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정과 동반해서 세라멜이나 이런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으면 어떠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삐뚤삐뚤한 게 미세하게 있을 때 얼마든지 세라멜로 커버는 됩니다. 되지만 튀어나온 부위를
갈 수밖에 없어요. 튀어나온 부위를 안 갈고 만약에 그냥 한다? 튀어나온 데를 기준으로 다 튀어나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이쁘게 나오겠죠. 교정을 완벽하게 하려면 교정만으로도 1년이 걸리지만 어차피 세라멜 할 거면 교정으로 한 80%만 해놔도 마무리는 세라멜로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3, 4개월 교정하고 그 다음에 세라멜로 마무리한다? 치아 삭제도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도 있고 색깔도 아주 밝게 얻을 수 있어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이 기간을 기다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빨리 이뻐지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시간만 좀 여유가 있다면 투명 교정과 세라멜 방법을 같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 결국은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는 세라멜 3총사가 있는데요.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본 거거든요. 일단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는 세라멜 베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라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능 목적으로 노인분들이 이 치경부 마모증, 즉 뿌리 있는 데가 점점 노출이 되면서 패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레진 같은 걸로 메꾸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고 지저분해지고 보여서 요즘에는 그거를 도자기로 다 커버합니다.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해서 세라쉴드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했고 세라멜이 당연히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고요. 세라쉴드는 기능 목적으로 그거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또 어금니에 거의 그 크라운을 안 하고 씹는 면 위에다가만 붙이는 치료가 있는데 모자를 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오버레이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세라캡이라고 얘기했어요. 세라멜과 세라캡을 활용을 해서 전체를 수직 고경을 올리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저희가 세라리프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저희가 권하고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최소삭제 라미네이트 세라멜의 사용기간은 사실 몇 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당연히 없고요. 그 대신 잘 붙어 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때 일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기에 탈락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거고요. 일을 갈지도 않고 평상시 단단한 거 많이 드시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15년 지나도 안 떨어지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도 갈고 그러는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이를 악 무는 습관이 있는 클래스 2인 경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꽉 물어도 깨지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분들은 교합 조정을 잘해서 본인도 무의식 중에 막 물었을 때, 잘 때 일을 갈 때에도 깨지지 않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은 해드리고 있고 또한 잘 때 끼는 보조장치도 저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수명기간 그래도 몇 년 봐야 되냐? 저는 그냥 한 15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5년 정도는 쓰시다가 오래되면 때도 타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다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라멜의 밝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라멜을 사용하는 도자기 블럭이거든요. 이 블럭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블럭을 손톱 정도의 두께로 0.2mm, 0.1mm 정도로 이제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얇기 때문에 안에 치아 색상이 대부분 다 비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결국은 환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치아의 색과 그 다음에 붙이는 접착제의 색 그리고 도자기의 색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색이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라서 이 원하는 색깔로 맞추기에는 상당한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고 치아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몇 년째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도 모든 환자를 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이 색깔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쉽게 일을 하려면 그냥 불투명한 소재의 도자기에 불투명한 접착제를 쓰면은 가장 일이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기 부담스러운 하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명한 블럭과 투명한 접착제를 써야 되는데 출자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부분은 사실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좀 동글동글한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스퀘어한 게 좋아요. 요즘에 뭐 이름을 붙여서 헐리우드 디자인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연예인 분들 중에 사진을 갖고 와도 좋고 그러면 굉장히 참고가 돼요. 디자인은 얼마든지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많이 쓰는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플라스틱 그릇이 있고 도자기 그릇이 있죠. 우리 김치통 같은 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냉동 김치 냉장고에 쓰는 거. 김치 오래 놔두면 변색되죠. 변색이 된다는 거는 그 재료 속에 색소 성분이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겉을 아무리 닦아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도자기는 지저분해도 깨끗하게 닦으면 새 것처럼 변하죠. 우리가 쓰는 세라멜은 도자기예요. 도자기. 그렇기 때문에 변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처음보다 색깔이 좀 어두워졌어요? 첫날 붙이고 나서 한 1, 2주 지나면 색깔이 한 톤이나 한 톤 반 다운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도자기를 붙이는 접착제가 플라스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접착제 색깔이 약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한 톤 정도 떨어지는 건 있지만 이미 한 톤 정도 떨어진 접착제가 계속 어두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이 거의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잇몸 라인 따라서 이렇게 띠가 생기듯이 뭔가 검해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대부분 변색이 아니고 착색일 수 있어요. 착색은 표면에 그냥 묻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시술 받으신 병원 가서 요거 좀 지워주세요 하면 5분 내에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고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채소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같은 도자기 쓰고 비슷한 의사가 하면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힘든 게 그 얇은 도자기 판을 붙임으로써 정말 자연체와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세라치과는 그 부분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세라멜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자연스러우냐? 일단 치아는 한 치아를 딱 봤을 때 같은 톤인 치아는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 치아에 여러 가지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으로 가면은 약간 트랜스한 층, 트랜스하다는 게 비쳐 보여서 눈으로 봤을 땐 약간 검은스름하게 보이는 층이 있어요. 그 트랜스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앵글이라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또 있고, 치아에 약간의 물결 무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치아는 그게 다 있는데 그게 과해도 안 이쁘고, 또 없으면 얼핏 보면 이뻐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치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텍스처가 있어요. 표면의 질감. 우리가 금, 은, 세공하듯이 맨질맨질한 그런 치아는 없어요. 자세히 크게 보면은 홈도 패여 있고 그런 질감이 있거든요. 그런 질감을 0.1mm, 0.2mm의 그런 얇은 도자기 내에서 재현을 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데요. 저희 병원에 가지고 있는 원내기공소인 세라덴토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결국은 다른 병원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저희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라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공소로 보내서 프레싱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당일 세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원 내에 밀링 머신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이라면 당일에 가능합니다. 10개든 16개든 사실 그 깎는 기계가 3대에서 5대 이상만 있다면 하루에도 윗니 아랫니를 다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타임을 보면은 아침에 오셔서 한 10시쯤 오셔서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다듬고 사진 찍고 스캔을 뜨는 과정을 한 다음에 낮에는 일을 보시고 저녁 때 한 4시 반쯤 오셔서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끝낼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 와서 살짝 다듬고 스캔까지 하고 그 다음 며칠 뒤에 아니면 뭐 그 다음 날 오셔서 붙이기만 하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단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피도 많이 나고 그런 분들은 일단 잇몸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잇몸이 다 안 올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걸릴 거고요. 그래서 잇몸이 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때 뭐 하루 만에 하든 2번에 나눠서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라리프트는 저희 세라치과에서 만든 브랜드 이름인데요. 기능과 심미, 웰니스, 엔티에이징까지 다 아우르는 프리미엄 치료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라리프트는 우리 채소삭제 라미네이트인 세라멜과 세라캡을 통해서 교합 거상을 해서 기능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얼굴 모양의 개선이 너무너무 두드러지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턱선이 살아나는 교합치료법,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있고요. 해보니까 보톡스 맞은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가 점점 닳아지면서 이를 꽉꽉 무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이쪽에 저작근이라 그러는 교근, 이 근육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게 많이 태어나신 분들은 100이면 100% 잘 때 이를 악 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얼굴도 좀 갸름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봐도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치과에서도 이런 안티에이징 시대가 정말로 제대로 열렸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전후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해서 저도 요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